기록은 기억을 결국 앞서게 돼 있어요. 라이프 브랜딩 하면서 뭐가 행복이고 뭐가 꿈이고 뭐가 성공인지 정의됐고 누구와 어떤 식으로 경쟁해지도 됐고 누굴 타겟으로 할지도 정리가 됐으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이거니까 거기에 맞게 조금씩 본인의 생각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를 체크할 수 있는 계기도 되거든요. 그런 식의 단계별로 한번 우선 정리해 보시면 라이프 브랜딩 요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세운 이것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경험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 라이프 브랜딩에 대한 생각이 없이 지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정돈되고 명쾌한 방향성을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브랜딩 디렉터, 플래닝 디렉터 이런 쪽 일을 하고 있고요. 브랜다이먼 파트너즈의 대표 컨설턴트를 맡고 있고 작년 말부터 부산시 도시브랜드 총괄 디렉터를 겸해서 맡고 있습니다. 황부영입니다. 사실 라이프 브랜딩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표현으로는 퍼스널 브랜딩하고 좀 비슷한 거다.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식으로 살아가면 또 잘 사는 것인가를 브랜드와 브랜딩 관점으로 정리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브랜딩이란 말은 이름 만들고 그림 그리는 행위를 포함해서 훨씬 넓은 범주의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하고 거의 같은 뜻을 쓰이는데요. 어떤 브랜드가 사람들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브랜드를 경험시켜서 사람들이 이 브랜드가 주장하는 아이덴티티가 정말 이렇구나라고 경험을 통해서 동의하고 인정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브랜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브랜딩에서 핵심 개념은 경험이에요. 그럼 라이프 브랜딩은 뭐겠어요? 나는 이런 사람, 이런 브랜드로 살고 싶다라고 규정하고 목표로 삼았잖아요. 내가 그런 실체가 되도록 가는 그런 전체 과정인 거죠.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것과 사람들이 나로부터 경험하는 것이 일치되게 하는 언행일치의 과정, 그게 라이프 브랜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브랜딩이 필요한 이유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선택과 집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라이프 브랜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선택과 집중이란 말은 사실은 그 사이에 포기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집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라이프 브랜딩은 그런 관점에서 내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깊게 고민하고 선택하고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선택된 것을 집중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단계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과정을 꾸준히 밟아가는 것이기에 라이프 브랜딩은 중요하다라고 저는 우기고 싶습니다. 브랜딩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경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는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요. 딱 한 2가지 정도만 스스로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꿈과 목표를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꿈이란 본질이 그렇다고 봐요. 꿈은 이러면 참 좋겠다. 목표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자 할 때 이래야 하겠다가 목표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꿈이 여기 있으면 이 꿈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인 목표를 설정하셔도 좋고,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집중하는 식으로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법도 좋고, 어쨌든 꿈과 목표에 대한 구분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 2번째는 성공에 대해서 정의를 좀 스스로 내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성공의 기준을 내 스스로는 이렇다라고 생각한다라고 그걸 숫자적으로 정량적으로도 정의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질적으로, 즉 정성적으로도 정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나에게 있어 성공이란 숫자적으로는 이런 것, 질적으로는 이런 것,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라이프 브랜딩의 전략이나 기획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인생이라는 사업에서 성공할 수는 있다. 원칙을 가지고 가치 있게 살면 성공한 인생이고,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철학적 얘기를 고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저는 라이프 브랜딩에 있어서 이분 말씀이 참 참고가 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꿈과 목표를 구분하시고 성공에 대한 본인의 정의를 내리신 다음에 내가 누구랑 경쟁하지? 라는 부분을 스스로 좀 규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쟁은 본질적으로 2가지다. 하나는 상대방을 이 판에서 쫓아내야 이기는 스모와 같은 경쟁이 있어요. 그 반대의
에는 콩쿠르식 경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똑같은 시간에 모든 팀이 나와서 참여해서 같이 연주하지 않잖아요. 나랑 경쟁하는 상대방을 이 판에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 연주를 듣는 관객들이 얼마나 더 많이 감동을 받느냐가 경쟁의 로직이잖아요. 그러면 우린 누구와 싸우냐 할 때 내 연주가 주는 경험이, 내 삶이 주는 경험이 감동을 시키고 다음에는 좀 더 많은 관객을 만날 기회를 부여받고 더 많이 감동시키고 하는 이런 식의 경쟁의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타겟을 누구로 할 거냐, 어디로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기대하는 버릇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겠다는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게 전 타겟팅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자열, 원자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자,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 이 뜻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라이프 브랜딩의 1차 타겟은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않고 살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지는 순간 우리는 거절을 명확히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티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나 비행기가 침몰을 하거나 비행 같으면 추락할 위기에 올리면 침몰을 늦추기 위해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쓸데없는 적재물들을 버리는 행위를 제티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선택과 집중, 타겟팅을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제티슨이라고 봅니다. 필요 없는 것, 버릴 것이 뭔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나를 힘들게 만드는 나의 안 좋은 버릇 같은 거 그런 거를 버림으로써 이제 라이프 브랜딩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컨설팅하고 할 때 들었던 말 중에 감동적인 표현이 본인의 어떤 비전이나 미션 이런 쪽을 얘기하는데 꾸준함의 힘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용한데 포기를 모르고 정말 꾸준한 걸 잘하신 분이었거든요. 나의 지향점, 비전, 미션에 관련된 내 이야기가 뭐가 있지를 찾아보고 고민하는 과정이 좀 더 추가되면 더 좋겠습니다. 기록은 기억을 결국 앞서게 돼 있어요. 라이프 브랜딩 하면서 뭐가 행복이고 뭐가 꿈이고 뭐가 성공인지 정의됐고 누구와 어떤 식으로 경쟁해지도 됐고 누굴 타겟으로 할지도 정리가 됐으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이거니까 거기에 맞게 조금씩 본인의 생각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를 체크할 수 있는 계기도 되거든요. 그런 식의 단계별로 한번 우선 정리해 보시면 라이프 브랜딩 요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세운 이것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경험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 라이프 브랜딩에 대한 생각이 없이 지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정돈되고 명쾌한 방향성을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것을 무기 삼아 좋은 일을 하고 싶거든요. 제가 그나마 좀 잘하는 건 브랜딩 쪽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부산시 도시 브랜드처럼요.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 브랜딩 전략이 실현되는 과정에 계속적으로 관여해서 도시 브랜딩이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요만큼이라도 좋아진데 공헌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기업 브랜딩을 컨설팅할 때도 단순히 멋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 그 회사의 직원들이 그 회사의 직원들의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삶의 질이 높아지고 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브랜딩 디렉터가 되고 싶다가 남은 인생 제 비전이고 목표고 삶의 지향점입니다.